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적인 부분들 같이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과 함께하는 손병관의 중요한 이야기. 손병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담화가 있었죠? 네. 예. 담화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담화문에서 이제 모든 것이 최종적인 책임은 이제 내 책임이다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사과가 이번이 뭐 4번째냐 5번째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획수 논쟁도 있고 그러고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이제 뭔가 종합 선물 세트를 내놔야 될 시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뭐 찔끔찔끔 사과는 하셨죠. 예, 그리고 뭐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렇죠. 향후 이제 재난 수습 이제 대책 기구의 어떤 구체적인 모양새를 이제 제시한 것도 오늘이 처음이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좀 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담화라는 게 뭐 인색하게 보실 분들은 굉장히 좀 오늘의 뭐 대통령이 눈물 흘린 것까지도 굉장히 좀 박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난 지가 이제 한 달이 넘어간 상황이고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정부의 좀 비판적인 그런 여론에 대해서 그동안 좀 침묵하고 있던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통령이 보였던 어떤 카드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또 사람은 좀 받아들일 것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아주 실패한 그런 이벤트였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실패한 이벤트는 아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뭐 국가 안전처 신설 얘기는 이제 세월호에 대한 어떤 뭐 책임 문제를 거론할 때부터 이제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뭐 해경을 이제 폐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상당히 강경한 이런 어조로 강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가 안전처 그리고 해경 폐지에 대한 것들 지금 뭐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뭐 사실 뭐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조치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언론에 어떻게 투영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 담화를 준비했던 이제 대통령의 참모들이 제일 좀 역점을 가지고 좀 중심에 좀 준비했던 카드가 이 해경의 해체라는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조직이라는 것들이 이제 구조 작전에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을 묻는 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조직 자체를 해체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이 탕충포들이 어떻게 보면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이 조직 자체가 이 기능이 살아있는 이 정부 조직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이 수뇌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부서의 어떤 하부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좀 면을 살리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공직 사회를 어느 정도 좀 다잡는 그런 효과도 있는 반면에 또한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뭔가 좀 책임을 물을 건 묻는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 언론 매체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은 앞으로 좀 여론 같은 것들을 추이를 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기자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그래도 좀 쓸만한 부분들 뭐 이렇게 너무 박하게 평가하지 말자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부터는 좀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해경이라는 게 이 말은 이제 해체지만요. 사실상 이 조직 자체가 이제 사라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해경이 창설은 이제 53년도에 창설해가지고 경찰청에서 불리는 게 91년이니까 23년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정보와 수사 기능이 다시 경찰로 들어간다는 것들이에요. 아, 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경찰이 굉장히 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조직이
조직이라는 것들이 다시 이제 해경 조직을 이제 흡수해가지고 예전 조직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르게 또 이 재난에 대한 대책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안전처로 간다고 하는데 이 국가안전처라는 것들이 이제 신설기구인데 부가 아니라 아직까지 지금 나온 어떤 정부의 형태는 이제 철하는 것들이죠. 네네. 철하는 거는 확실히 청보다는 높지만은 보보다는 낮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신설부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어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다든가 그런 거 하더라도 어중간한 좀 어떤 범정부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자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조직을 이렇게 좀 재난 대책 기구를 이제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좀 이런 것들이 과연 온전하게 갈 수 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경 같은 경우는 오늘 두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드러났는데요. 오늘 이제 대통령 담화 이후에 이 진도에서 이 해경청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시청자 가족들이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 네. 예, 대통령이 이 실종자 가족이 나머지 이런 한 지금 18분 정도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해경 조직을 흔드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거든요. 아. 예. 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도 담화에 그 내용을 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식을 했는지 나중에 이 조직이 해체되더라도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언지를 했다 이런 말을 이제 대변인 통해서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해경이라는 조직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은 현재 어떤 특검에 할 경우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조직의 어떤 문제를 같은 거를 좀 파헤쳐야 될 그런 조직이거든요. 네. 만약 이 조직이라는 거를 이 해체를 하는 것들이 먼저 가버리게 될 경우에 만약 특별검사든가 이런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그 받게 되는 이제 조직 대상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면밀한 고민이 없는 그런 아니면 그것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네. 정말 이 해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런 것들에 우선해서 해체 이 말이 먼저 나오게 되니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새정치국민연합에서 이제 성명서가 나왔더라고요. 이 오늘 담화에 대해서 국가안전처 신설은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좀 과연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실효성이 없는 공룡기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처를 또 총리실 산하로 만들겠다고 하네요. 또 이 세월호 참사에서 이렇게 문제됐던 이 책임 소재 부분을 좀 총리실 쪽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 국가안전처라는 어떤 그런 범정부적인 이제 범정부적인 게 아니죠. 책임을 짓는 이제 정보기로 만드는 것들인데 그거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뭐 일본처럼 이제 일본 이제 해난구조청처럼 이제 중앙에 어떤 조직을 두고 그곳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조직이 있는 반면에 좀 미국처럼 연방정부는 지원을 하되 각 주라든가 시도라든가 자치정부에서 그 어떤 재난이 터졌을 때 일차적인 통제를 하는 권한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의 시스템을 따라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처라는 이 방향은 대통령이 일단 정하되 이것의 어떤 구체적인 만듦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만들어질 어떤 이제 여야 정부라든가 이제 민간까지도 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런 곳에서 좀 논의를 맡겨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냥 국가안전처를 이제 벌써 어디 총리 산하에 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갈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 자체가 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잘 그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잘 예.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도 좀 그것도 문제네요. 아무래도 뭐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저는 이 기구를 새로 만들 거라는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뭐 안전행정부로 간판을 다는데 뭐 수백억 원의 이제 행정비용이 낭비가 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러는데 좀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다시 나올 수 없도록 좀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조직이냐 네. 이런 것들에 의문이 좀 해소가 돼야게 되겠죠. 네. 그 세월호 특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특검에 대해서도 1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해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검찰 수사 외에도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그 어조가 좀 강해졌어요.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세월호 특검 이렇게 뭐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있으면은 실현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아, 반대로. 네. 예, 16일에는 검찰 수사 외에 뭐 특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면은 오늘 담화에는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좀 어조는 강해진 것 같지만 뭐 낱낱이 밝혀내겠다. 어조는 강해진 것 같은데 보면 그렇게 하는데 전제가 붙는군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 대통령님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권이라든가 그런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통합돼서 나온 것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 좀 반영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특검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또 이것이 어제 정부 조직을 겨냥한 그런 특검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어떤 통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위축이 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길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유족들 앞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족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주말을 경고하면서 이거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시간이 경과되고 나가지고 좀 특검이라 하자는 어떤 그런 동인 같은 것들이 동력이 좀 사라지고 나면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이 야권의 입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이 국회에서 이제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큰 논쟁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정치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뭐 전제가 붙었을 때는 정말 그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 정말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예. 뭐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앞에 이제 전제인 이 필요하다면을 저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특검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여부가 결정되겠군요. 그렇죠. 예, 네. 금요일 날 얘기하셨을 때는 대통령이 정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아마 새누리당이나 여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이 과연 정권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득을 따졌겠죠. 귀에 들어가가지고 얘기가 들어갔는데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전제가 조건 같은 걸 붙이지 않으셨겠죠. 네. 자, 앞으로 지켜볼 문제입니다. 정말 그 특검 어떻게 되는지. KBS 얘기 하기 전에 기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눈물을 보였단 말이죠. 네. 네. 이게 참 그 정치인의 눈물이라는 것이 요즘 우시는 분들 좀 많아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도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정말 좀 우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울었어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대한 이 뭐 SNS 여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눈물로 이제 선거는 끝났다. 지방선거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 지지층을 좀 결속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는 뭐 이제 이 눈물을 많이 이제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울었다.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슬퍼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마케팅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대통령의 오늘 눈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눈물을 보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입을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훔치면서 가리면서 이제 좀 울음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종편에서는 남자다운 울음이다. 이렇게 평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 어떡해요. 그거는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좀 울음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비디오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정치인들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대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저는 오늘 눈물을 보면서 10년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당대표를 맡아가지고 총선을 지휘할 때 TV 연설에서 하셨던 이 눈물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우셨나요? 네, 그때 우셨습니다. 네, 정말 그러면서 한나라당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천막당사 시절에 우신 거군요?
그렇죠. 예, TV 연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근데 그런 것을 기반을 해가지고 이 박근혜 그 여성 당대표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은 데였었고 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아우라를 가진 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정의 소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새누리당이 이제 선전으로 이제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이어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게 뭐 어떤 보수와 진보 어떤 그런 정파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의 어떤 냉소주의라는 게 저거는 계산된 것이다. 우연히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그 눈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평가할 것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다만 그동안 이제 세월호 참사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정보 심판론에 대해서 좀 숨지고 있고 있던 보수층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통령과 자신을 이제 좀 동일시하면서 좀 다시 지지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그걸로 이제 찾는 거죠.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요. 그런 걸 느끼는 분들에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KBS 얘기를 오늘은 또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려드릴게요. KBS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지금 2시 46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녹음으로 손병원 기자님 뵙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뭐 KBS 사태에 좀 변화가 있거나 기란영 사장님이 갑자기 어떤 입장 발표를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기자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KBS 이제 기란영 사장 출근하는데 이제 강력한 출근 저지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오후에는 이 길 사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된 상태고 그런데 기란영 사장 거취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제가 오늘 취재 기자들, 여의도 KBS 앞에 있었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 한 6년 동안에 이제 KBS 내부에서 이제 기자들과 이 경영진과의 어떤 갈등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했는데 출근 저지 투쟁도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역대로 쳐도 오늘이 제일 격렬했다고 합니다. 막 뭐 차량 위로 올라가고 뭐 아주 격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길 사장님이 만약 밖에 나왔으면 진짜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불상사는 없었고요. 그 굉장히 어떤 KBS에 계시는 분들이 KBS 안에서도 이제 자사의 이제 논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어떻게 사장이 뭐 이런 식으로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인 흐름이 이 기란영 사장님 체제로 KBS가 계속 가는 것들은 정말 어렵다. 여기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KBS의 지금 당면 과제가 수신료를 인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간부들이라든가 경영진의 계산은 지금 정권이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맞추고 협조적으로 해야지 수신료 인상의 길이 열린다는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런 모습으로까지 해서 충성을 보여가지고 수신료를 현실화하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국민 여론이 여기 대해서 동의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원 내부에 대해서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 KBS 같은 경우 지금 양대 노조로 분열이 돼 있는데 좀 기술직들이 주로 모여 있는 이제 KBS 본노조가 있고 이 거기 현재 이제 언론 노조 KBS 본부 이제 새 노조가 있는데 약간 좀 차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두 노조가 좀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직능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 같이 이제 이 두 노조가 손을 잡고 움직여 주면은 좀 이제 투쟁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좀 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작 거부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길 사장이 책임지고 이 상황에서 물러나면은 김시곤 국장이 밝혔던 보도 개입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로도 이 사태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기란영 사장이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퇴를 한 데 있어가지고
그 분이 물러나는 거는 사실 이 사안의 어떤 빈의하고는 상관없이 물러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좀 여권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거나 이 기로환영 사정을 두둔하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의 이 어떤 발단이 되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길 사장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좋은 해법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예 그냥 이 문제의 이 중심의 인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예, 그리고 실제로는 뭐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그 논란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리를 일으키고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이 있으니 나는 물러가겠다, 이런 식으로 물러난 공직자들에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뭐 그 후에 이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좀 앞서 나간 얘기고요. 제 일단 예상은 이 2시 51분 현재 길 사장님은 아마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죠? 예, 뭐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길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두바이에서. 예. 그렇다면 뭐 당분간 한 며칠간은 좀 이 상태로 좀 공전될 수도 있다. 예, 또 하나 변수가 되는 것들이 이제 KBS 이사회에서 이제 야당 측 이사들이 길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제 제출한 상태인데, 네. 이사회가 열리는 거는 이제 21일이거든요. 예, 길 사장님이 뭐 자기 거치대에서 먼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은 이 KBS 이사회에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길 사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린 건데, 네. 일단은 이사회 구성 자체는 이제 7대4 정도로 여당 쪽에 서 있는, 그러니까 길 사장을 편들 수 있는 분들이 압도적인 그런 구도고요. 다만 이제 여론의 지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결국 이제 정권 수뇌부에서의 어떻게 길 사장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KBS 사태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MBC 쪽을 여쭤보니까, MBC가 언론노조 MBC 본부 같이 네. 이제 뭐 제작 거부나 이런 움직임 없냐고 여쭤봤더니 그닥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병관 기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슬기로운 해법, 우리 태준식 감독님하고 그 김성재 작가님 인터뷰 중에서 제가 막 저스틴 팀벌레이크 나왔던 영화 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인타임이에요. 인타임. 제가 약간 그 추천하는 영화인데, 어떤 굉장한 미래의 세계에 부자들은 영생과 영원한 젊음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수명을 연장하려면은 뭐 돈을 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빈부격차, 정말 아름답고 정말 깨끗하고 화려한 세계의 부유층들이 사는 세계와 정말 비참한 이런 보통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의 세계가 보여지는데, 참 이 영화가 이 언론계, 우리 사회, 또 교육계, 정치계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클로징 멘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슬기로운 해법 영화 이야기도 해봤고요. 또 송병건 기자님하고 KBS 사태 이야기를 해봤는데, 참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정말 극단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갈라져가고 편이 갈리고 논쟁이 불붙고 정말 이렇게 갈등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해법들을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참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선의 시사돌 찍고 오늘 순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